오늘은 단순히 삼국지를 재밌게 요약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배신을 당해 마음에 상처가 쌓이거나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혹은 회사 안에서 관리자, 팀장,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후배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고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그에 부합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 점점 지쳐가고 있거나, 회사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팀과 조직을 이끌고 싶지만 원하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사람 문제 앞에서 계속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 왔는지, 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팀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는지가 개인의 감정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조직이 설계된 방식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조직의 방향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관점과 기준을 삼국지의 주인공인 조조, 유비, 손권이 보여준 서로 다른 리더십의 지혜를 통해 하나씩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삼국지 완독을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이 없어서 펼쳤다가 덮고 다시 도전했다가 또 덮는 날들이 이어졌죠. 반면 제 친구 중 한 명은 삼국지 만화책 전집을 제 기억으로 70권쯤을 읽고 또 읽고 씹어먹듯이 읽었습니다. 말만 하면 삼국지 이야기였죠.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엔 이상할 정도로 멋지고 스마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삼국지를 완독했더라면 세상을 사는 선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는 인생의 선택, 사람의 심리, 조직의 흥망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국지는 너무 방대합니다. 이문열 삼국지처럼 큰 산을 오르기엔 바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해서 읽은 책이 최우석 작가의 삼국지 경영학입니다. 자수성가 및 동기부여 작가로 잘 알려진 켈리체가 진심으로 추천한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삼국지 전체를 통째로 읽지 않아도 조조, 유비, 손권을 CEO로 놓고 경영의 관점에서 핵심만 뽑아 보여줍니다. 삼국지를 부담없이 시작하면서도 바로 현실에 적용하기 좋은 일당백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조조와 유비는 창업자형 오너이고 손권은 승계한 2세 오너다 라는 전제입니다. 이 한 줄만 이해해도 리더십 고민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창업자형 리더십과 승계형 리더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업 기간에는 속도와 결단이 생명입니다. 승계 기간에는 균형과 육성이 생명입니다. 많은 관리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조직이 지금 어느 국면인지 모른 채 상황과 맞지 않는 리더십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조부터 보시죠. 조조편에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경영자는 항상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준비는 빈틈없이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긍정이 아니라 현실적 낙관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리더 밑에서는 조직이 멈춥니다. 될 길을 찾는 리더 밑에서는 조직이 다시 움직이죠. 다만 준비가 비어 있으면 낙관은 망상이 됩니다. 조조는 가능성을 찾되 디테일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조조의 리더십을 4글자로 정리합니다.
대담 소심이죠. 이는 방향을 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되 실행 과정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결단만 앞세우면 작은 문제를 놓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관리에만 매달리면 판단이 늦어지고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팀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과감한 결정과 치밀한 관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대담 소심의 균형입니다. 조조의 인재관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반하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사람에게 반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리더가 먼저 이 사람은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면 그 사람은 기대에 반응합니다. 반대로 늘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만 받으면 실수하지 않는 데만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면 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신뢰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이죠. 리더의 본업은 실무가 아니라 인재의 성장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일은 우등생들이 하지만 새롭고 파격적인 일은 이재들이 한다. 기업이 한번 크게 도약하려면 이런 이재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등생만 좋아하면 안전하지만 점프하지 못합니다. 조직이 한번 도약하려면 질문이 많고 규칙을 흔드는 이재가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조직이 커집니다. 이제 유비입니다. 유비편에서 책은 솜에 쌓인 강철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품때 기준을 잃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유비의 가장 큰 강점은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골라 믿고 맡기는 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비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데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인 위임입니다. 위임을 못하면 일이 쌓입니다. 일이 쌓이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유비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람을 고르고 믿고 맡겼습니다. 리더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비의 장점은 말에서 나옵니다. 유비는 말이 적고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조직은 결론을 잃습니다. 모호한 지시는 책임을 흐립니다. 책임이 흐려지면 실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짧고 선명한 기준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입니다. 기준이 선명해지는 순간 조직은 빨라집니다. 유비에게서 또 하나 배워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보인다는 문장입니다. 완벽주의가 강한 리더 밑에서는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라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깔끔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갑니다. 반대로 실패가 학습으로 바뀌는 분위기에서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살아납니다. 다만 유비의 약점도 책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인재의 세대교체에 상대적으로 둔감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업세대가 요직을 꽉 잡으면 신진이 크기 어렵다고 말이죠. 이건 지금 조직에서도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정이 많고 의리가 강한 리더일수록 오래된 사람을 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대교체가 막히면 조직은 늙습니다. 늙은 조직은 젊은 인재가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끼리만 요즘 애들은 문제다 라고 말하죠. 결국 조직은 경쟁에서 밀립니다. 좋은 마음만으로 조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수업입니다. 이제 손권입니다. 손권은 승계한 2세 오너로서 발전적 수성에 성공한 리더입니다. 손권 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여몽에게 공부를 권하는 장면입니다. 손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에게 학문을 익혀 박사나 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무장이라도 용감함만으로는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없다. 학문을 알아야만 큰 싸움을 할 수 있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 장군이 바쁘다고 하지만 나만큼 바쁘겠는가? 나도 바쁜 틈을 내어 옛날에 좋은 책들을 읽으려고 애를 쓴다 라고 말이죠. 이 대목이 리더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더는 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한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배우지 않으면 조직도 배움을 멈춥니다. 배움이 멈춘 조직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됩니다. 손권의 회의 운영 방식도 지금 관리자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손권은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CEO로서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책은 더 강한 경고도 합니다. CEO가 회의를 주도하려면 조조처럼 성견력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도 못하면서 회의를 주도하면 회의가 지루하고 비생산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개된 회의에서 리더가 자신만만하게 떠들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나첨이 늘고 조직은 동맥경화로 쇠락한다고 말이죠. 이건 지금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리더가 말로 회의를 지배하면 조직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좋은 의견이 사라집니다. 좋은 의견이 사라지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실행이 약해집니다. 결국 조직은 지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확장하는 리더입니다. 될 길을 찾고 대담하게 결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리더입니다. 유비는 사람을 폭발시키는 리더입니다. 위임하고 명분을 세우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리더입니다. 손권은 오래가는 리더입니다. 토론을 살리고 학습을 만들고 균형을 설계하는 리더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조직의 국면에 맞게 섞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원칙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국면을 먼저 정의하셔야 합니다. 창업기인지, 승계기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면이 정해지면 리더의 말과 회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면이 정해지지 않으면 리더십이 계속 흔들립니다. 둘째, 대담소심의 균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큰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작은 구멍은 끝까지 막으셔야 합니다. 결단만 하시면 사고가 터지고 관리만 하시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셋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평가받으면 방어하고 기대받으면 성장합니다. 팀을 현재 성과로만 보면 안전해지지만 정체됩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도약합니다. 넷째, 위임의 기준을 문장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위임은 감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과물까지, 언제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팀의 속도를 바꿉니다. 다섯째, 회의에서 리더가 말하는 비율을 줄이셔야 합니다. 리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반대 의견이 사라지고 아첨이 늘어납니다. 토론을 먼저 열어두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지능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비가 끝내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혼자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조력자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순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나쁘거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역할,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조직과 관계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마음도 쉽게 오해가 되고 결국 상처로 남게 됩니다. 리더십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수록 관계는 더 틀어지고 스스로만 지쳐갑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역할이 분명해지고 책임의 기준이 서고 신뢰가 설계되면 사람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조직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면 결국 여러분이 견뎌야 했던 감정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올해 조직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운영 원칙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도 좋고 기대와 역할을 말로 분명히 하겠습니다도 좋고 충원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에 기준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와 이끄는 조직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을 더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